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오늘은 공중보건학 20문제 중에서 지역사회 간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간호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어떤 것을 통하여 지역사회 적정기능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학적 실천이다. 자, 지역사회 간호의 정의인데요. 대상은 지역사회, 그리고 활동이 들어가는 거고요. 목표가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야기하는 UI 활동에는 간호 제공과 보건교육이 들어가고요. 이 정의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인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은 무엇이냐? 자,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다 라고 하는 건 5번이에요. 지역사회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 건강관리 기능 수준의 향상이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거, 항상 간호는 환자 스스로 또는 개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는 그냥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조해주는 부분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고,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중간에 문장을 보면 질병 예방이 나와져 있는데, 질병 예방은 굉장히 소극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건강 증진이 좀 더 포인트다. 그래서 건강 증진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고, 질병 예방은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 소극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의에 이제 문장으로 표현된 거라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보건 간호 대상의 기본 단위 가족입니다. 자, 지역사회 보건의 간호 대상은 먼저 공동의 목표가 있는 집단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이 되는 거죠.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할 때 먼저 해야 될 거. 지역사회 간호사업뿐만 아니라 보건교육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될 거는 자료 수집이 항상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집한다 맞고요. 신뢰감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환자 방문, 문제를 파악하려면 자료를 먼저 수집해야 되죠. 목표 설정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지역사회 간호 과정, 어떤 대상에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좋을까를 과학적인 과정으로 분석한 거, 그걸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언제나 자료 수집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답은 1번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서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라고 하는 5개의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요거고요. 7번입니다. 6번입니다.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지역사회 간호는 지금 현재 행정 단위로 나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1차, 3차 예방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2차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2차 예방에 대한 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환자 치료는 주 사업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아프면 보건소가 아니라 병원에 가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지역사회 간호 활동 중 비중이 크고 그리고 실질적인 간호가 이제 가능하다. 자, 우리 지역사회 간호 활동에는 보건 교육과 직접적인 간호 제공이 있는데요. 요거를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2가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죠. 가정 방문이라던가 아니면은 클리닉 활동을 통해서, 물론 상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 2가지가 가장 많이 지역사회 간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질적 간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가정방문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가정방문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잘 봐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가정방문 전에 해야 할 일, 이것도 똑같이 방문 전에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족의 건강기록지 읽는 거 괜찮고요.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하는 거는 방문 전에 해야 될 건 아니죠. 보건소의 정책 규정 확인도 아니고 방문 시 사용한 기부 소독은 방문 후에 기록하는 것도 둘 다 방문 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1번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영유아부터 결핵 환자로 나열되는 그 순위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 방문은 하루에 여러 가구를 가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전염성 대상보다는 비전염성 대상은 우선으로 발음이 네, 맞고요. 집단보다는 개인 아닙니다. 집단이 좀 더 우선이에요. 건강한 대상보다는 문제 있는 대상을 우선으로 맞습니다. 기존 환자보다 새로운 환자를 우선으로 맞습니다. 만성질환보다 급성질환을 우선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틀린 것은 2번. 요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꼭 암기해 주세요. 자, 가정 방문의 순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내용에서 이제 전염성보다는 비전염성. 그래서 감염성 질환이 맨 나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신생아, 임산부, 결핵 환자, 신생아, 성병 환자 두 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앞부분을 볼까요? 신생아와 임산부 중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신생아를 먼저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이렇게 성병과 결핵 환자가 있으면은 성병은 직접 접촉, 결핵 환자는 비말 전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말로 전파되는 아이들을 더 나중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보건소 내 건강관리실. 건강관리실 다른 말로 클리닉이라고 하고요. 클리닉의 장점과 단점은 가정방문의 장점, 단점을 거꾸로 해놓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1번이에요.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 간의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 대신에 이거는 가정방문의 단점으로 가는 거죠. 대상자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 있죠. 오셔야 되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힘듭니다. 대상자의 가정 여건에 맞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 방문으로 보시는 거고요. 가족의 실제적 요구 파악이 용이하다. 이거 모두 다 가정 방문의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영유아 클리닉. 자, 클리닉을 개설할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근데 영유아라고 하면 아이들이 우선 수유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놀이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엄마들이 휠체어래요. 유모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1층이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좋겠네요. 자, 그럼 대상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을 설치한다? 맞습니다. 공기가 좋고 조용한 곳, 공기가 좋고 조용하면 좋겠지만 교통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거는 이제 간질 환자를 위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심리적 안정을 위해 종교단체 안 됩니다. 종교단체나 정치단체 건물 안 되고요. 눈에 띄지 않는 곳 설치한다는 이건 이제 성병 같은 클리닉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고요. 1번은 모든 클리닉의 공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핵 클리닉을 설치한다고 했네요. 결핵은 우선 교통 좋아야 되는 건 맞아요. 채광이 좋고 환기가 잘 된다. 결핵균은 자외선에 약하기 때문에 환기와 채광 중요합니다. 공기가 좋고 조용한 거 안 된다고 했었죠? 요거 아까 간질이었었고 종교단체 아니고 프라이버시 아니고 답은 1번 이렇게 각각 클리닉의 특징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어느 질환을 가진 집단을 위한 건강관리실의 조건인가? 온화하고 부드럽고 분위기 요거 부드러운 분위기 바닥은 딱딱하지 않고 약간의 탄력성이래요. 여기까지는 약간 영유아 쪽에 그 클리닉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환자가 증상을 보일 때 측위로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자, 증상을 보인다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영유아는 아니겠네요. 모성도 아니고 결핵 요거 아니죠. 성병 아닙니다. 네, 여기는 뇌전증. 왜냐면 요 마지막 문장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5번입니다. 평가에 대한 계획. 아까 우리가 간호 과정을 사전 진단, 계획, 수행, 평가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중 평가에 대한 계획은 언제 세우냐면 모든 계획 단계에서 세웁니다. 그래서 계획은 다 계획 단계에서 세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정 단계에서 주로 하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진단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우선순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수행 계획, 우선은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어떤 사업을 할지 정해진 다음에는 언제나 목표를 먼저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 설정,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수행 계획과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평가 계획까지 다 계획 단계에 세워지는 거고, 수행 단계에서는 계획에 맞춰서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평가도 계획에 맞춰서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목표 달성을 못했다 그러면 재계획으로 다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코올 중독 환자, 우리 정신보건도 같이 다루고 있죠. 알코올 중독 환자가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에요. 남 탓하고 있네요. 남 탓하는 방어 기점을 뭐라고 하냐면 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승화는 나의 여러 가지 욕구를 사회적으로 승인 가능한 방법으로 표출하는 걸 승화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폭력적인 사람이 격투기 선수가 된다. 이런 거는 승화로 들어가고요. 억제라고 하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누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일을 기억 못해. 이런 것들이 억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은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퀴블로로스의 임종의 단계에서 첫 단계죠.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건 거짓말이야.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 거짓이야.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부정하는 단계인 거고, 반동 형성은 이제 뒤에 나올 거라서 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방어 기제, 이게 반동 형성입니다. 요거 답은 반동 형성인데요. 자, 감당할 수 없는 욕구를 반대로 표현하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대요. 그래서 상사가 너무 밉고 그래서 뒤에서는 막 욕을 하는데 앞에서는 내가 밉다는 걸 표출할 수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부떨고 뭐 이런 경우를 반동 형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치매, 노인, 우리 지역사회에서 노인도 하는데 노인 간호학이랑 많이 좀 겹치니까 간단하게만 보시면 치매에 대한 2차 예방입니다. 그러면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죠. 여러분들 2차 예방하면 발견에 포인트를 많이 두시는데 치료도 들어간다는 거 꼭 봐주세요.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하니까 이건 1차가 되는 거고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재활이니까 3차. 노인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이게 2차죠. 네, 검사,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상담을 실시한대요. 이거는 1차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 이것도 1차. 그러다 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이거 가정 방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근거한다? 이거 아니에요. 질병 진단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닙니다. 네, 진단 아니고요.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무료로 서비스 제공하는 거 아니고요.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 아닙니다. 취약계층을 중점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한다. 5번입니다. 네, 보건소에서 하는 가정방문이 있고요. 이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노인장기 요양보험 아시죠? 보건행정에서 나오는 요양보험. 그 중에 등급 판정 받으면 집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걸 재가급여라고 하죠. 그 중에 방문 간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가정방문과 노인장기 요양보험에서 하는 가정방문은 대상도 다르고, 왜냐면 여기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좀 조건이 제한이 되어져 있는 반면에 보건소에서 하는 가정방문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도 노인성 질환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서 두 가지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이라고 하는 정신질환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납병원입니다. 데이케어 센터처럼 낮에는 재활 프로그램 받고 밤에는 집에 귀가하는 내용이고요. 정신보건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신보건 센터라고 하는 걸 지역사회에 개설해서 여기에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건강검진, 여기서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건 치매검사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재활 프로그램은 납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렸고 사실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면 좀 더 설명할 내용은 많기는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재생 목록에 있는 지역사회 간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네, 항상 화이팅이고 네, 또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